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대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 최대 희대의 사기극, 피 몇 방울만 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모두 검사해낼 수 있다고 사기를 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투자를 받았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산한 세라노스의 얘기인데요. 이 세라노스의 사기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연기되다가 돌아오는 8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재판을 앞두고 어떠한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8월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고요. 재판을 앞두고 이 재판의 증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고 측과 기소한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라노스의 사기극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출간된 배드 블러드라는 책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2019년에 사서 읽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2019년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고 지난 몇 년간 읽은 책 중에 정말 괜찮았던 책으로 한 손가락 안에 꼽는 책입니다. 정말 이러한 규모의 엄청난 사기극이 아직도 요즘에 벌어진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 않고 또 이 책을 보면 이런 사기의 조짐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니면 눈을 가리고 모르는 척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노스의 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배드블러드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 세라노스 사기극을 두고 곧 열리게 될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세라노스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벤치마킹해서 항상 스티브 잡스 비슷하게 터틀넥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눈빛으로 거의 사람을 조종하는 듯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홈즈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정말 몇십 초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본인의 뜻에 맞게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이런 사기가 다 들통나서 재판정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라노스의 사기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CEO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그녀가 인기가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지의 대표적인 예로 그 당시에 그녀가 표지 사진으로 실린 매거진의 예를 보면 포브스에도 실리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도 실리고 잉크 매거진에도 그리고 포춘 매거진에도 실렸고요. 또 이 장면은 여러 곳에서 연출된 장면인데 이 엘리자벳 홈즈가 한 손에 단지 몇 방울의 혈액만이 담겨있는 용기를 손에 들고 쳐다보는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나갔던 엘리자베스 홈즈와 세라노스는 이미 파산을 했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재판을 앞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는 변호인 측이나 기소한 측이나 다양한 증인 리스트를 신청해서 최종 증인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인 리스트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라노스의 보드 오브 디렉터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증인 리스트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전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그리고 세라노스가 잘 나가던 시절에 세라노스를 대표하던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변호사인 데이빗 보이스 변호사.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엘고어 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만났을 때 플로리다주의 투표 결과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첨예하게 대립할 때 엘고어 측의 변호사였고요. 최근에는 미투 운동으로 많은 여배우들을 추행한 걸로 알려진 하비 와인스틴을 변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벡텔 그룹의 라일리 벡텔 회장, 그리고 폭스그룹의 회장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인인 루퍼드 머독. 이러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도 증인 리스트에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은 세라노스의 보드 오브 디렉터로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세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의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일 몰랐다 이 정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변호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몰랐다 하는 것도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니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고
또한 그 당시에 보드 오브 디렉터로 있으면서 세라노스의 사기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면 결국 자기도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증언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간 얼굴마담처럼 이러한 엄청난 인물들이 보드 오브 디렉터에 있으니 믿고 우리에게 투자해라 이런 용도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 모셔온 분들이라서 사실 이 당시에 세라노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모를 확률이 높아서 사실상 이들이 증언 리스트에 있긴 하지만 재판의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들은 이 세라노스의 기술을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본 고객들인데요. 이러한 고객들의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배드블러드라는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인들이 후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본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할수록 세라노스와 홈즈 쪽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홈즈 측에서는 이 세라노스의 기술을 사용한 환자들이 증언대에 증인으로 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법정 다툼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대에 올릴 수 있는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세라노스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사용한 고객만 이 증언대에 오를 수 있지 세라노스의 기술을 제3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월그린이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을 사용한 고객들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하고요. 또한 이러한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증인을 하더라도 팩트에 대해서만 말할 뿐 이러한 잘못된 테스트 결과 로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도 법원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을 앞두고 아예 이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증언대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사례를 듣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정말 사기의 혐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실수인지 이런 피해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변호인 측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 입은 환자들이 증언대에 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재판을 앞두고 새롭게 알려진 세라노스의 테스트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드블러더라는 책을 통해서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을 사용해서 엄청 잘못된 결과를 얻어낸 사례는 차고 넘치는데요. 이 아티클에서는 배드블러드라는 책에서 다루지지 않았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짧은 아티클에 나오는 사례만 하더라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 처음 나오는 사례는 브리트니 굴드라는 여성인데요. 3번의 유산을 연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4번째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산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던 차에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산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3번의 유산을 한 이 여성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 같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당시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슬픔과 충격이 너무 커서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유산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도 이 잘못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세라노스 측에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담당 간호사가 이 잘못된 테스트에 대해서 세라노스 측에 연락을 했었는데 당시 세라노스에서는 검사 결과 수치에 소수점 위치가 잘못 찍힌 문제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고 이 설명을 들은 해당 간호사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 치과의사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에 의심이 있어서 세라노스에서 제공하는 손가락 끝에 피 몇 방울만 뽑아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킷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수치가 2 정도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20이 나와서 이 정도로 높은 수치면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상 수치가 나오고 또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이상한 수치가 나오고 그래서 세라노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연락을 하니 원래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에서 자랑하는 건 피를 많이 뽑지 않고 손가락 끝에서 피 몇 방울만 해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치과의사에게는 따로 사람을 보내서 일반적으로 혈액을 뽑아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팔에서 혈액을 채취해가고 그 채취한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서 해당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다시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 테스트 기술이
사실상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데요. 배드블러드라는 책에도 있고 이 아티클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지난 2015년에 관계기관에서 이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의 22%가 위험한 수준의 에러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 결과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장비나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는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2015년에 세라노스의 테스트 기술이 관계기관의 기준에 맞지 못할 걸 이미 홈즈도 알고 있어서 상당히 초조해하면서 그 당시 세라노스의 대표였던 라메쉬 써니 발와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발와니가 홈즈에게 우리 테스트 결과가 끔찍하게 안 좋다라고 텍스트를 보내고 이에 대해 홈즈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기도하겠다 라는 답변을 보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 당시 테스트 결과도 이번 재판의 증거 목록에서 빼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진에 보이는 두 인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왼편이 엘리자베스 홈즈이고 오른쪽이 라메쉬 써니 발와니인데요. 배드블러드 책에 따르면 당시 이 둘은 연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는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을 사용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던 사례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 클리닉에서는 세라노스의 키트를 사용해서 여러 환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30에서 40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세라노스의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한 결과는 이 수치가 1 미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담당자가 세라노스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에러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세라노스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손가락 끝에서 피 뽑아서 검사하는 장비를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클리닉의 관계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테스트한 건 손가락 끝에서 피 몇 방울 뽑는 테스트 키트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혈관의 주사기로 피 뽑아서 하는 테스트였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자 그 당시 연락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홈즈는 그럼 우리가 좀 더 알아볼게 이렇게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바로 세라노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1500건의 테스트가 다 잘못된 거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세라노스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세라노스에서 이 테스트를 세라노스가 만든 에디슨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지멘스사의 기계를 사용했는데 이 지멘스사의 기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기계가 세라노스가 개발한 에디슨이라는 기계인데요. 전면에 작은 슬롯을 통해서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을 카트리지에 넣어서 이 기계에 넣으면 수십 가지 질병 및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기기인데요. 방금 전에 오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세라노스는 자신들이 만든 에디슨 기기가 경쟁사 대비 크기도 작고 마치 프린터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더 성능이 높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실제 성능이 안 나와서 피 몇 방울이 아니라 수십 방울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 고객한테는 이 에디슨 기기를 통해서 테스트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지멘스라든지 다른 회사의 기기를 통해서 테스트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 의사 같은 경우는 세라노스의 테스트 킷을 사용해서 에러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가격도 싸고 간편해서 자기는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는 지난 2018년에 마약 성분인 오피오드가 들어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한 이유로 의사 면허가 영구 정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세라노스가 당시에 이렇게 테스트 오류를 지적한 고객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했던 내용도 나오는데요. 한 환자는 세라노스의 사기에 대해 고발하는 2015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의 주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기사에 나온 이유 때문에 세라노스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약간 다그치고 결과적으로 너가 테스트를 잘못한 거다 이런 뉘앙스로 몰아붙였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단지 이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라노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 내용을 공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블랙리스트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시에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파일에는 이 환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구글 스트릿뷰 같은 걸 통해서 환자가 거주하는 집의 사진 같은 것도 모아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판을 앞두고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세라노스의 테스트 결과에 오류가 많았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숨겼다는 증언을 해줄 증인들의 사례가 넘쳐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을 앞두고 어떠한 것들이 법정에 올려져서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인 측과 기소인 측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호인 측과 기소인 측의 대립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집중 조명이 되다 보니 이 세라노스의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는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을 뿐이지 애초부터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요. 이에 반해서 기소인 측은 엘리자베스 홈즈가 자신들이 홍보했던 수준의 기술은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계속 거짓으로 기술력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와 고객을 속였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립되는 주장만을 가지고는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유명한 말도 있죠. Fake it until you make it. 정말 만들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속여라 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그래도 성과를 내고 성능도 괜찮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과거를 보면 사실 있지도 않은 기술을 가지고 홍보했던 경우도 많아서 이 세라노스 같은 경우도 명확히 거짓임을 알고도 속였다라는 거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유죄를 증명하기도 힘들고 유죄가 성립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재판에서는 증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증인이 더욱 중요한 건 세라노스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라노스에서 수행한 수백만 건의 테스트의 결과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수사를 하려고 보니 이 하드디스크에 암호가 걸려있고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원본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찾으려고 해보니 그 사이에 세라노스 측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들을 삭제한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세라노스의 기술에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 피해를 입고 잘못된 테스트 결과를 얻었던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한데 세라노스 측에서는 증인들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내용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상 이 수백만 건의 테스트 결과가 담겨있는 데이터도 본인들이 없앴으면서 이제 와서는 그 없어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면 테스트 결과가 엄청 정확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으로 나오는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테스트 결과가 잘못된 게 우연에 의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테라노스의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 증명해낼 방법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라노스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피해 환자들의 증언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은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증언을 받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 아티클은 되어 있고요. 이 아티클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가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법정에서 이 피해 입은 환자들이 증언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런 피해 입은 환자들의 증언이 없다면 재판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세라노스와 홈즈의 유죄에 대해서 밝히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환자들의 증언을 하기로 결정된 부분은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반에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재판 같은 경우도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재판과 당시 연인이었던 세라노스 대표인 발와니와의 재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별개의 건으로 두 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또 변호인 측에서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들어서 유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정식으로 법정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배드블러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재판이 조만간 시작되니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일들을 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아티클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세라노스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분들은 이 아티클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엄청나고 어이없는 사기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좀 더 관심이 생긴다면 배드블러드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재판이 진행되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흥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화두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 나온 변호인들의 주장을 보면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없애놓고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신뢰 있다, 이런 데이터였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호를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서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좋은 아티클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